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2일 일요일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2박 3일간의 우리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요, 하루에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요,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내실 있게 끝났어요. 이 가장 한국에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틀 안에서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면에서요, 이 고루고루,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심어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요, 이 정상회담 쭉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봐주시면 띄엄띄엄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나눠서 방송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상이 떠나게 되면 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겠어요? 외교안보.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방송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내 뉴스 중에 요즘 뭐 이 한동훈 장관이 뜨고 있는데요. 이 월간 조선에서 한동훈 인맥 그리고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나름대로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의 쭉 보니까 청주에서 어려서 조금 잠시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요. 서울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강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여기 이제 반포에 있는 경원중학교, 그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공부를 엄청 잘했고 또 음악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는데요, 가장 이 한동훈 장관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대학교 다닐 때요. 이 사법학과하고 공법학과 이 둘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데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순으로 이제 공법학과를 가느냐 사법학과를 가느냐 이렇게 학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사법학과 가는데 성적순으로 자르니까 여기에서 밀려갖고 공법학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시기였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엘리트라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천재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고 2010년대 중반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요,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통으로 명성을 날리는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지금 월간 조선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실력을 발휘했고, 그 수사 기법이요, 첨단 수사 기법이었다. 그래서 더 평가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대통령과는요 말이죠, 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뭐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이렇게 권력지향적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오로지 수사에만 집중한 점, 이런 점들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반골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골 기질. 이런 이 내용으로 월간 조선이 한동훈 장관의 인맥과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에 이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월간 조선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딱 49세네요. 한국 나이로는 50이지만 이 만으로는 이제 49세고 일남 일녀 중 둘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어려서 청주에서 살다가 5학년이 될 때 서울로 와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요, 이 법조계 선후배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었지만은 반골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성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다 잘하는 친구였다, 어렸을 때부터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밸류 크리에이션 서비스의 조용석 대표는요, 반장을 했는데 이 한동훈은 뭐든지 잘하고 인기도 좋아가지고요, 얄미울 정도였다. 모든 반 친구들에게 친절했지만은 부모가 학교에 자주 드나들고 교사들이 챙기는 일부 아이들을 향해서는 싫은 기색을 보이기도 했고, 그런 아이들이 상을 받거나 또 좋은 실기 점수를 받는 걸 보면서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공정이 뭔가, 그러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을 좋은 의미로 잘 모시려고 드나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애 좀 점수 좀 달라라, 이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봤다 이거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고 반장을 많이 맡았대요. 그래서 한 장관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인싸였다고 합니다. 인싸. 자, 그래서 이 인싸이다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들도 한동훈 장관하고 친하고 말 잘 들었고, 그리고 또 이 공부를 못하고 또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 공부도 잘 안 하고 좀 말썽 일으키는 이런 친구들도 또 이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관계가 좋았고, 이런 지금 어렸을 때의 상황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이른바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한동훈이가 이제 반장이니까요,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한동훈 장관이 왜 그 친구만 해줘야 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은 이 친구들이 한 장관을 되게 좋아했고,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 반장인 반에서는요, 얌전히 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공정, 그러죠? 공정의 개념,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요,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인기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같은 반이 됐을 때는 솔직히 다른 세상 사람 같게 됐는데 의외로 모든 아이들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문제야, 즉 꼴찌로 불리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인맥들이 있느냐? 어떤 인맥? 이런 인맥들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고등학교 동기들로서는요, 이 법조인들이 아무래도 많은데, 현대고등학교 5기라고 하네요. 김앤장의 김동현 변호사,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부부장 검사인 최재만, 이 사람은 이제 천정배 사위네요. 그 다음에 이 한희열 변호사, 또 김보현 이 법무부인 AK 대표 변호사, 그 밖에 있는 학교 동기로는요, 서병호, 그러니까 법률계가 아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서병호인데요, 서상복 전 한나라당 의원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 한화생명 상무 최승석, 그래갖고 중학교 동기까지 넓혀보면 이준희 법무부인 율촌 핀테크 총괄 변호사, 이원주 AT커니 코리아 대표이사, 김현석 성형외과 원장, 홍은기 연대의대 교수, USDC 종신교수 출신 김영한 가우스랩스 대표, 그리고 언론계 인사로는요, 조선일보 문화부의 김성현 차장, 그 다음에 MBN 제작부장 김시중,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일화인데요, 92년도 서울법대 92학번인데 2학년 때 처음 좌절을 했고 충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것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제 300명을 뽑았는데요, 사법학과 공법학과 분리될 때 말하자면 이제 사법학과를 못 가고 공법학과로 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을 처음 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절치부심ኩ 때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감상이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음악감상. 그래서 이 음악감상을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을 말하자면 시간에도 오디오 갖고 놀기 이런 거를
장문할 정도로 팝송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틀스를 좋아했고 지미 핸드릭스와 레드 제플린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즈, 블루스, 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들었고 성인이 된 후에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갔던 장소가 이태원의 재즈바 올댓 재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굴 기질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세나 권위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이런 기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 이런 것 때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이 권력층이나 기업과 결탁해서 세력을 과시하거나 돈 잘 쓰는 검사들, 이른바 이 구악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선배들이 이 8학군 서울법대 빠른사시 합격, 또 이 법조인 집안 이런 조건이 좋은 한동훈을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진 것도요,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99세 합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에 비해서 권위적이지 않았고 돈도 밝히지 않았고 인맥보다는 수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점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해서요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 줄서기에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공공연히 과시하고 다녔고요. 남들 앞에서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페이스북을 수차례 했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2010년도 중반부터인데요. 서울지검 공정거래 조사부장이 된 2015년부터 부산으로 좌천된 시점이 2020년도까지 이 5년이요. 검사 한동훈이 최고 전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는 대대로 천재 소리를 듣는 검사들이 존재하는데 한동훈 검사가 처음부터 천재라는 평가를 들었던 건 아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사실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기수가 빠르고 검사 초반부터요. 향후 검찰총장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있지만은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부장검사로 승진한 2010년대 중반 이후다. 평검사 시절에요. 이 SK 현대기아, 그 다음에는 구세청장 이런 쟁쟁한 인물들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동훈 검사를 비롯해서 해당 팀이 그동안의 수사 기법을 뛰어넘는 첨단 수사 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동료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가 부장검사가 되면서 검찰에 많이 이거를 전파시켰고요. 새로운 첨단 수사 기법을. 그리고 이러한 첨단 수사 기법은요. 주식, 코인, 이런 금융사기, 또 온라인 범죄 같은 것이 크게 늘어나면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내에서도 과거 같으면은요, 이 공안 검사들이 많이 주류를 이뤘지만은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의 첨단 수사 기법 그리고 한동훈 검사 이게 이제 더 검찰 내 외부에서 많은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한동훈 장관은요, 영어까지 아주 잘해서 인기가 또 좋았다. 이런 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사량이 좀 생각보다 많네요.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압축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뭐 알맹이만 많이 써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기사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인맥이 과연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성장 과정, 이 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검찰 내에서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아시면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그리고 한동훈 장관 시대의 검찰은 앞으로 어떤 상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줄지 그림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